오늘 날이 찼습니다. 당은 더 맹렬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두꺼운 외투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입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단합 앞에 그 어떤 개파도 없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12월 3일 결정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진정 당과 모두가 함께 사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전당대회 요구 다시 안철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보신 것처럼 혁신 경쟁으로 시작된 야당의 갈등이 총선 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의 복잡한 정치권 상황 시원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 간에 지금 계속해서 핑퐁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육성을 보시면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최후 통첩인 거죠. 그러니까 혁신전대를 받지 않으면 결국 나로서는 뭐 탈당 내지는 어떤 그 이상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거고요. 네.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이제 다시 한번 공을 넘긴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주말 동안에 네. 그 전주 일요일 날도 또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또 어제도 일요일을 통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건데 네. 계속 이제 그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 전당대회를 받아들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그 전에 네. 이제 문한박 연대 이 부분을 이제 거부를 하면서 본인의 의지를 이제 그 당권을 내놓고 네. 다시 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그 당을 추스려 보자 뭐 이렇게 요청했던 건데 네. 사실상 뭐 그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고 뭐 지금 그 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그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전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뭐 물론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뭐 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혁신전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고 네. 그 결국 그 문재인 대표가 어떤 본인의 의지대로 총선을 치러 나가겠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한 가지 더 짚어보면은 문재인 대표는 어제는 뭐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밤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시를 한 편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시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시가 그야말로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네. 뭐 사실상 선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고정희 시인의 그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네. 시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그 네. 중에 가장 이제 지금 핵심되는 부분이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몫을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그 겪는다 하더라도 네.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겠다. 내가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결국 이 제일 야당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아마 확신을 차서 아마 네. 이런 시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의원이 서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두고 어차피 결별은 할 건데 결별을 앞두고 명분 쌓기용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외로운 길이 꼭 독주하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사퇴하면서까지 가는 길도 또 하나의 외로운 길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동우 부국장 지적한 대로 아마 본인이 중심이 돼서 총선을 이끌고 당을 가는 방향으로 아마 결심하는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명분 쌓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명분 쌓기 문제가 아니라 당을 통합해서 이끌어가는 게 목표였죠. 실리로 보자면 어쨌든 간에 당이 쪼개지지 않고 총선까지 본인 중심으로 엮어진다면은 네. 밖에 신당 규모가 조그맣게 되고 큰 제1야당의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걸로 일단 이끌어가는 것이 되니까 네. 사실은 뭔가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을 때는 그동안은 약간 시간 끌기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 리더 구성해서 이끌어갔던 거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난 3일 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자라는 얘기였었죠. 문제는 이제
안철수 대표도 어제 이야기할 때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는 게 맞다라는 공감이었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지긋지긋한 상황이 비롯되고 있는가는 서로 상반된 진단 아니었습니까? 서로가. 네. 한쪽은 이제 리더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흔들기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데요. 네. 명분 쌓기. 그 부분은 오히려 명분 쌓기는 최근 보자면은 3일 날 문재인 대표가 이제 마이웨이를 선언한 다음에 다음날 4일 날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했던 10대 혁신안을 얘기했죠.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명분을 조금 흡수하려는 적어도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혁신안을 나는 이 정도 수용한다. 현실적으로 전대는 못한다. 그 명분을 축적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네. 안철수 의원이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때가 너무 늦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10대 혁신안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이제 비리, 부정부패 척결의 문제는 당헌에 반영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네. 두 번째 그 낡은 진보 청산 부분은요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대에 준하는 그런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래 사실상 뭔가 당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궁극적으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충돌하고 있는데 아까 이동호 부국장 지적한 대로 뭔가 다른 선택이 가능한데 그 선택에서 본인이 백의종군의 형태를 가면서 뭔가 다른 길을 갈지 아니면 정말 탈당 세력과 결합하면서 야권 내부에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지 이런 것만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안 전 대표는 뭐 다시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그 본인은 마음의 결정은 내렸고 문재인 대표의 결정을 좀 기다린다 그런 뜻일까요? 네, 그렇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두 분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도 이제부터는 이제 본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칩거 상황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향후 이제 진로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제 모색을 하겠죠. 근데 아마 탈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점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탈당을 결행할 경우에는 한 뭐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이거든요. 네. 그 이상은 충분히 규합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더 많고요. 실제로 뭐 보면은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송호창 의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비서실장을 했던 문병호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에서 많은 의원들이 현재 친노가 핵심인 그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는 내년 총선도 어렵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더욱더 어렵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차라리 새로운 그 안철수 전 대표를 얼굴로 하는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한번 그 후위를 도모해보자 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아마 이제 그런 세력들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랑 같이 공동 대표를 했던 김한길 대표 그 계열의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그 정당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밖에 지금 현재 있는 천정배 당이라든지 아니면 박주선 당 또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만든 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쪽하고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당을 꾸려나가는 아마 그런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안 전 대표가 탈당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연대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탈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압력이 많았죠. 안철수 의원은 이전에도 이제 본인이 뭔가 신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새로 통합해서 이 당에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는 게 좀 문제가 있고 또 네. 야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야권이 분열이 되면 결국은 나중 총선에서 여당한테 어부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선택을 두고 분열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분열의 길을 오지 않았다. 네. 과거에 그 2011년에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본인이 양보해서 통합의 길을 걸었다. 그 다음에 대선 후보에서 본인이 양보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로 통합의 길을 걸었다. 그 다음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자기가 신당 만들려고 했었는데 다야 구도가 되면 어려우니까 본인이 통합의 길을 가지고 양보했다. 네. 이번도 계속 해왔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은 총선을 이기기도 어렵고 설령 총선을 이럭저럭 꾸려간다고 하더라도 대선의 길은 더 없다. 지금 이걸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네. 때 안철수 의원은 나름대로의 명분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기존에 이미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결합할지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얻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네.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뭔가 백의종군 형태를 보면서 두루뭉술하게 전반적인 새 정치라든가 뭔가 정치 혁신을 이야기하다가 대선 국면으로부터 본인의 중심을 잡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자연스럽게
정계를 정리하는 순위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가능성은 두세 개가 같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안 전 대표가 만약에 탈당을 하더라도 이미 그 민심이 많이 야당을 떠났습니다. 이 그 야당을 떠난 민심을 안 전 대표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남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호남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서 이제 탈당하고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것에 이제 우호적인 어떤 정서가 형성될 것인지, 네. 아니면 그것이 이제 야권 분열로 오히려 비난을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아마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근데 네. 현재의 어떤 전반적인 호남의 정서를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거부감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반사 이익을 취하면서 아마 나머지 제 세력과의 어떤 규합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비춰준다면 뭐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정치라는 건 이제 명분도 중요하고 이제 세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명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지리멸렬한 상황을 보여준 게 네. 세력 규합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만약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행을 한다면은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번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분을 어느 정도 축적하고 그다음에 한 뭐 20-30명의 의원이 탈당을 해서 세력을 규합한다면 네.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어떤 결행을 했을 때, 깃발을 딱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명분을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과거만큼 지금 지지도가 높지 않죠. 과거에는 50% 육박하기도 했는데 아까 오늘 조사 보니까 이제 네. 최근 열몇회 조사는 8.3%가 남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왜 크냐? 현재 신당이라든가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발하는 사람 중에서 대권 후보군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유일한 게 지금 안철수 의원 정도에다가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구성을 보자면 크게 세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하고, 네. 그다음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하고, 막연한 새정치에 또 따랐던 안철수 의원 진영하고, 만약에 안철수 의원과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이 생겨버린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세 축 중에서 두 개가 움직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원 내려오는 소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파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친노 세력이 새정치연합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친노 세력을 포위하는 전략을 이제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친노 세력만을 그 새정치연합에 남겨놓고 나머지 세력들이 다 탈당을 해서 새로운 텐트 속에서 그 야당의 어떤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구도 때문에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의 지도 세력의 세력 구도하고 지지 세력의 세력 구도가 비대칭적인 구조입니다. 네. 만약에 당의 지지 세력에서 어떤 세력이 지분을 70% 가지고 있다면은 지지 세력을 끌어올 능력도 70%쯤 돼야 되는데 지지 세력은 조금밖에 못 끌어올m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에서 권력은 많이 장악하고 있는 이 비대칭 구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당에서는 지금 신당 추진하거나 안철수 진영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꼭 지지 기반에서만큼은 소수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반면에 지금 새누리당은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어제는 또 최고위원 8명이 그 공천론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이뤘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공천 룰기구 위원장을 누구를 할 것인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친박계와 비박계,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하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결국 황진화 사무총장을 시키기로 이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이제 현재의 그냥 현재 제도상에서는 현역 의원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1, 2위 간의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친박계는 아무래도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그 후보들을 많이 이제 배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현역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김무성 대표 쪽에서 양보를 한 셈인 거죠. 네. 그리고 황진화 대표를 공천누리기구 위원장을 이제 받아들인 거는 이제 친박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양보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취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있었는데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시작되는 듯 했는데 바로 끝났거든요. 네. 어떤 게 좀 걸림돌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른바 그 연동제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를 기본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정수는 3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런 비례대표가 주는 것인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 쪽에서는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대신
비례대표에다가 뭔가 대표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 하자. 초기에 권역별 비례대표 안 했습니까? 독일식으로.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제안했던 그런 방향으로 정개특위를 맡고 있으니까 지금은요. 제안한 방향으로 했는데 여당은 아마 전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연동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잠깐 예를 들면은 5% 득표를 받으면 정원이 300명이니까 3, 5, 15, 15명 중에서 절반은 보장한다. 27, 14니까 8명 중 보장한다는 건데 네. 5% 받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2석을 얻었으면은 나머지 6석 정도는 비례해서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로서 덕을 볼 가능성 있는 정당은 여야당이 아니라 큰 정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덕볼 가능성이 있죠. 그 점에서는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당의 이익보다는 야권 전체를 위해서 그걸 관철시키고자 하는데 이런 구도로 가면은 다당, 야당이 오히려 다수를 차지할 우려가 있다 해서 여당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선거법 획정 논란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의 자기 밥통 지키기가 좀 도를 넘은 것 아니냐,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조차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선거구라는 거는 네. 이제 올해 말로 이제 완전히 이제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위헌이 됐기 때문에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약에 그 비례대표 이번에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이제 12월 10일부터 할 수 있거든요. 네. 등록을 하더라도 보름 뒤에는 완전 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그 의정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회를 통해서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그 알리고 PR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럴 경우 또 뭐 명함도 못 나눠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절대적으로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한 거고 지금까지 그 선거를 계속 보면요. 17대, 18대, 19대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20대 선거입니다만 대개 한 달이나 2달 전에야 선거가 그 확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 3월에 보통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한 달 전에 그 확정되기도 했거든요. 17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비 후보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고 현역 의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이 이거를 뭐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확실히 유리한 그 고지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공정하다. 이제 그래서 그런 앞으로 거죠. 만약에 제도를 보완한다면요. 국회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로 진행을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만약에 해서 국회에서 6개월 전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럼 자동으로도 행자부라든가 선관위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넘어가게 해야만이 국회가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기간 내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치 네. 그 이번에도 예산 같은 경우는 12월 2일이 그 법정 기일이기 때문에 네. 그날까지는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정부안이 그냥 그대로 통과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선거구 획정안도 어떤 데드라인을 주고 그것이 안 되면 뭐 어떤 그 강제적인 어떤 조항이 그래야 될 있어야만 겁니다.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그 획정하는 뭐 그런 부분을 뭐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언제 다시 만날지도 어제 사실 그 얘기를 하지 약속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협상이 파했는데 지금 뭐 물밑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 의원들은 뭐 크게 지금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년 2월이나 돼야 이게 최종 그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의학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때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내일까지 결과를 내서 최종적으로 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절차하자 했는데 네. 그거는 지나간 것 같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15일날 이제 예비후보 등록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새로 이제 임시회의가 혹시 열린다면 모르겠지만은 진행되기 어려워서 이동호 부국장 지적하신 대로 새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자, 어찌됐건 지금 여당은 그 발빠르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속도를 내겠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각종 이제 노동개혁 법안이라든지 뭐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 네.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속히 좀 처리해달라. 아마 이런 걸 당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그런데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희망과는 다르게 이번의 경우에는 법안이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오히려 벼랑 끝 전술을 예산안을 가지고 정부 여당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야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 이후로 지난번에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랬죠. 1교시 시험 못 봤다고 2, 3, 4교시 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점에서는 일단 중요한 법안들이 걸려 있으니까요. 예컨대 서비스 산업 기본법이라든가 뭐 테러 방지법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이 적당히 타협을 볼 것 같지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 기대하고 다르게 12월 달에
성과를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전망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정치권 새로운 뉴스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이 당무 거부에 돌입했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야당은 굉장히 뭐 정치 관련 이슈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지금 아까 그 문재인 대표가 지난 3일 날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자고 했는데 그게 최근 국면에서 결정이 나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그 당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사람 중에서 당 로스쿨 관련 의혹이라든가 책 판매 의혹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남 도당위원장인 황주영 의원, 전북 도당위원장 유성엽 의원까지 해가지고 네. 당 내부의 권력투쟁 관련된 사람들도 당 심판원에 넣어가지고 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권력투쟁이 지금 막바지에 가지 않나. 그래서 결정이 뭔가 나를 상황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 네. 중요한 게 이제 그 새정치연합 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 좀 죄송한데요. 지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도 한... 뒤로 앞으로 좀 나오시는지. 안 나와. 예. 예. 그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공지한 대로 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거취와 관련된 기자회견 할 텐데요. 그 기자회견문은 그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작성을 하셨다고 보시고 부위원장님들하고 예. 선별로 대표자분들이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제가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이시고요. 예, 그 옆에는 이윤경 사무국민연맹 위원장님이십니다. 예, 그 옆에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예, 김욱동 부위원장님, 예, 박성민 통일위원장님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한상균 위원장님의 거취 관련 입장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약을 막아야 하는 소명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2천만 노동자의 간절함이 부처님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이 벼랑 끝 노동자를 안아주신 지 22일이 되었습니다. 피신온 중생을 내치지 않고 품어주신 부처님 도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조계사 신도님께 거듭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차 민중총궐기와 국민대행진은 경찰폭력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기원과 공안탄압 중단, 노동계약 중단 등 민중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알리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과 5대 종단 종교인들도 네. 자,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오늘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직접 나오진 않았고요.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최종진 부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 내용 국회 상황 종료 때까지 조계사에 머물겠다라고 밝혔고요. 다른 곳으로는 의심하지 않겠다. 당분간 더 조계사에 머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오늘 정치권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김만음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